예, 이제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뭐 문제풀이가 상당히 시간이 길죠? 근데 요런 거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당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반면에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다 잘 압니다. 뭐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잘 이해하고 잘 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차가 심해서 제가 이제 그 되도록이면 중하위권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 이상 되는 분들은 조금 쉬울 수도 있고 또 뭐 뭐 내용이 약간 평이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를 이제 또 풀어볼까요? 5번, 6번, 7번은 어쨌든 이차함수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꼭지점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또 값을 구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어쨌든 얘를 꼭지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요 A라는 게 여기는 1이니까 이제 이건 없겠죠.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요 값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또 만들고 또 빼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세모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요 x제곱은 이제 여기로 이제 만들어졌고 요거의 반의 제곱이 이제 요 세모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요 a의 반의 제곱. 그리고 요건 또 이제 빼줘야 되겠죠. 임의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게 바로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거꾸로 이거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b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a. 요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 그래서 요게 이제 꼭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란 뜻이고 요 값이 3이란 뜻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얼마예요? 4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라는 값이 3이다. 그래서 a가 4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3. 그죠? 그래서 b 값은 7. 예. 그래서 a, b 값을 이제 구해서 a 더하기 b는 1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 답은 이렇게 나왔고요. 6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그림을 그려야죠. 이거는 제가 가르쳐줬던 그 세 가지 함수 형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세 가지 형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가르쳐드렸던 가장 원초적인 방법 뭐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될 때 또 하나 그리는 거죠, 그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 때는 절대값이 플러스로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꼴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처음 뭐 이렇게 계속 써드리는데, 그죠? 반의 제곱, 그죠? 또 빼주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잘 하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쓰죠.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또 수준으로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보면, 꼭지점이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볼록이 되니까, 뭐 그림이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x가 0보다 클 때만 하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그려야 돼. 여기를 이제 없애야 되겠죠. x가 0보다 클 때.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도가 바뀌어서. 요거는 이제 또 바로 이거를 뭐 풀면 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네, 생략하고, 여기다 이제 더하기 1 만들고 빼기 1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꼭지점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죠. 얘도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x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를 지우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얘도 이 꺾어서 그리는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절대값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요게 바로 x가 0이라는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x는 0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없다고 보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건데 x는 0에 대한 오른쪽 그림만 그리주고 그리고 요 x는 0 여기에 대해서 얘를 접는 거죠. 접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나눠서 그릴 수도 있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을 볼까요? y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 이거의 최대값이 3이다. 여기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네, 이거 3이다.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라. 이제 요거 일단 뭐 꼭지점, 뭐 최대, 최소 이런 거 나오면 뭐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네, 그림을 또 그려야죠. 또 어떻게 그림 그리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이제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뽑아요. 이렇게 뽑아서 이제 일단 이렇게 뽑아 놓고 또 완전 제곱이 되게 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요거의 반의 제곱. 9죠. 그죠? 만들었으니까 빼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완전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3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은 이제 밖으로 빠지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꼭지점이 x가 3이고 얘는 뭔지 모르는데 여튼 뭐 한 이 정도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이제 꼭지점이 탄생이 되겠죠. 여기는 9 빼기 a라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질 겁니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x는 3일 때 최대값 9 빼기 a. 그럼 9 빼기 a가 최대값이에요. 3이라고 됩니다. 그죠? 3. 따라서 a는 6.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이차 함수에서 표준형으로 꼭지점이 나오는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겁니다. 함수는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 이거 말고도 뭐 3차 함수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겠지만
이제 통신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수학은 이렇게 이제 그림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함수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지수 로그에 대한 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로그는 이제 딱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지수 로그에 대한 성질을 간단히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또 지수 함수에 대한 그림, 로그 함수에 대한 그림, 예, 그런 그림 그리는 거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대부분 또 그림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것도 볼 건데, 그 전에 지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간단한 뭐 계산하는 것들, 또 로그에 대한 계산하는 것들, 예, 그런 거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수 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 로그에 대한 건데, 예,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죠.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 근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를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 대한 거를 좀 더 하고, 로그를 배웁니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거를 배운 다음에 두 개의 그림을, 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이게. 네, 이게. 네. 그러면, 네,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말과 거듭 제곱 근이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거듭 제곱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봤던 용어죠. 뭐, 그러니까 A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은 여러 번 막 곱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설정해 봤을 때, 요거를 이제 몇 번 곱하냐? n번 곱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A의 n승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하고, 요 밑에 있는 요 놈을 밑수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용어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지수라는 게 이제 뭐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뭐의 몇 승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수라는 요 뜻이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어깨 수 뭐 그런 뜻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값이 이렇게 여기 어깨에 걸쳐 있다. 요게 이제 약간 위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요 n 값을 우리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거는 밑에 있다라고 해서 미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요 거듭 제곱에 대한 거는 이제 A를 이제 몇 번 이렇게 쭉 곱하냐. 그래서 이제 요 제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두 번 곱하면 제곱이고, 세 번은 세제곱, 네 번이면 네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를 n번 곱하면 A의 n이라고 이제 한다. 그죠? A의 n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 뭐냐면 A의 n제곱 근이에요. 근. 그러니까 여기서는 A의 n제곱이라고 했지만 A의 n제곱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을 n번 이렇게 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게 되더라. 그럴 때 요 X 값을 찾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거하고는 약간 상황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X라는 이 내가 찾고자 하는 놈이 이 근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곱근이라고, A의 제곱근. 그런데 이제 이거, 거듭 제곱근으로 쓰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n승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A의, 얘는 n승이었는데 얘는 A의 이 거듭 제곱 근으로 이렇게 써주니까
이렇게 표현해준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가 뭐 한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잠깐 한번 보시면 4라는 이 값의 뭐 제곱근을 구해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뜻은 뭐 이렇게 루트를 씌우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2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를 다시 한번 이 개념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4의 2제곱근. 4라는 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2제곱근. 어떤 놈을 제곱을 하면 나오겠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도 81의 4제곱근. 81의 제곱근인데 4제곱근이에요. 4다 이거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또 이런 개념으로 예를 쓰면 81이라는 이 값이 어떤 수를 4승해서 나오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125라는 이런 값이 이렇게 있고 또 세제곱근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값은 이제 나중에 뽑아보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죠? 이게 이제 요게 4의 4가 아니라 3이죠. 여기 3에 이제 4승이 돼서 요 4하고 4가 지워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5에 이제 3승이 돼서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얘는 2의 제곱이 돼서 지워져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하나만 나오고 이건 2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요게 제곱 파는 요 숫자, 요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이 2개가 나오냐, 1개가 나오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지금 따지는 거는 실수라는 범위에서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야 돼요. 허수로 따지면 이제 i 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허수 때문에 여기에서도 허수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허수가 나오면 이 값이 많아집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는 허수라는 개념까지는 우리가 안 들어가요. 그냥 실수 범위 안에서. 여기는 이제 실수란 말을 안 썼지만 실수라는 거를 뭐 우리가 가정하고 이렇게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실수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다르게 나오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게 요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성질을 한번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A의 어떤 뭐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 값이 홀수가 나오게 되면 아까 이제 X 3승 뭐 이런 게 나왔죠. 이게 홀수가 될 때는 실수란 조건에서 한 개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만 나오게 돼 있고 N이 짝수가 된다. 짝수일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이게 2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요 A 값이 플러스라는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음수가 되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2승, 4승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서 음수가 나온다. 그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없어요. 실수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배제를 하는 거죠. A가 양수이다라는 조건을 줬을 때 이게 짝수가 나오면 값은 2개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2개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요 3승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홀수기 때문에 1개만 나온다. 그래서 요 4승, 2승 짝수기 때문에 2개가 나왔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다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요 n 제곱근이 양쪽에 붙어 있을 때는 하나로 통일시켜 줄 수 있다. 그죠? 곱하기에서도 통일시켜 주고 나누기에서도 통일시켜 준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이렇게 곱해서 쓸 수 있다. 그죠? 네. 뭐 이러한 기본적인 뭐 성질 정도는 뭐 간단히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실수라는 말은 이제 항상 이제 들러붙게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허수까지는 뭐 수학을 아주 깊숙이 배우고 뭐 그러는 거를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걸 한번 보시죠. 27의 3제곱근이라 그랬잖아요. 27이라는 거에 3제곱근. 뭐 이거죠, 뭐.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뭐 다시 원초적으로 써보면 27이라는 놈이 이렇게 어떤 값을 삼승했을 때 나오게 되겠느냐, 그런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홀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요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의 3승. 그래서 요거랑 같이 나오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성질에는 뭐 써져 있지는 않지만 n 루트 뭐 a의 n승 이렇게 쓰면 그냥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요 n 값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는 다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운 거로 압니다. 그래서 그냥 a가 되는 거죠. a의 1승. 예제 1번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한 예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뭐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3 루트 8 뭐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또 2의 3승이니까 이게 지워지. 그래서 2. 요 같은 경우는 뭐 6 루트 5의 5승이고, 여기가 아무것도 안 쓰면 여기 2가 있다는 거 뭐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이거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하고 3이 있으면 이걸 6으로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25. 125는 5의 3승. 그죠? 그래서 6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모를 수 있는 거죠. 5의 5승에 5의 3승. 그죠? 그러면 여기 5개고 3개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 이제 간단히 한 건데, 요거를 뭐 더 좀 간단히 하자 그러면, 요게 여기로 들어오면 6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간단히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오늘 예제는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 여기도 뭐 특별한 얘기는 뭐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A, B가 다 이제 양수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요렇게 곱하기로 두 개가 돼 있으면 지수끼리는 더해준다. 그리고 요 한 놈에 대한 게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여서 돼 있으면 곱해주면 된다. 또 두 놈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쓸 수도 있다. 곱하기일 때도 쓸 수 있고 나누기일 때도 쓸 수 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누기로 돼 있을 때는 곱하기로 돼 있을 때는 더해주지만 나누기로 돼 있을 때는 빼준다.
뭐 당연히 아는 거죠. 우리 아까 뭐 그 5의 뭐 5승에 5의 3승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서 5의 2승이 됐지만 요걸 생각해 보면 요 빼주는 거니까 5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같게 되면 당연히 1이 되겠죠. 여기가 5가 되면 5 빼기 5에서 5의 0승 1.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더 클 수 있는 상황, 밑에 게 더 크다. 그러니까 밑에 게 더 크면 뭐 5의 5승분의 5의 3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얘처럼 계산을 해보면 뭐 5의 3 빼기 5 뭐 이렇게 돼서 5의 마이너스 2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5의 n 빼기 n이니까 이게 5 빼기 3의 분의 1. 그래서 이거는 5의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빼기가 있는 거는 분의 1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요거랑 같은 시각에서 보면 뭐 이런 건 뭐 간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어떤 수의 영승은 무조건 1이다. 그죠?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러붙으면 분의 1로 써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꼭 반드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외워야 될 게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수학에서 이거 보면 이게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우는 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지만 이해한 다음에 외우는 거를 또 안 해서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외운 다음에 그거를 문제 풀 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거를 또 잘 못해서 또 힘들어하고 그래서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건데요. 최소한 이해하고 외우는 것까지만 해주면 그래도 이제 문제 푸는데 뭐 크게 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뭐 외웠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게 여기다 적용했었나? 뭐 이런 자꾸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게 확실하게 외우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을 항상 이렇게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잘 외워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항상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3차 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